지금 난리가 났죠.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이분마저도 목표 주가를 380에서 34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증권사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 혹은 매도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테슬라가 처한 상황을 숫자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1월 25일 아침 7시 반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 첫 번째, 전기차 가격 인하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인하한다는 건 곧 이익률이 축소된다는 말이고요. 테슬라는 17일 독일이랑 프랑스 등 유럽에서 모델 Y 가격을 인하했어요. 또 중국에서도 모델 Y랑 모델 3 가격을 낮췄었죠. 이게 중국과 유럽에서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본진인 미국 시장의 가격 역시 보시면은 거의 30%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는 마진을 덜 남겼다는 말이겠죠. 2022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16.7%인데 23년 전반기는 10.49%, 이제 후반기까지 합치게 되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출도 떨어지는데 이익률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두 번째 이슈로는 독일 공장에서 이제 24일 정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점이에요. 테슬라 독일 공장을 갈 때 이제 이 홍해를 통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멘 반군인 후티의 공격으로 부품 조달 차질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생산이 조금 지연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떴었죠. 뭐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뉴스는 아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수요 부진. 지금 가장 큰 렌터카 업체인 허츠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의 3분의 1 정도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시장에 테슬라 2만 대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중고 매물이 거의 모델 3 같은 경우 2만 불까지도 떨어졌다고 해요. 물론 킬로수가 좀 많이 탄 거지만 그래도 거의 반값에 팔고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신차 구매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인프라가 부족하네, 아직 자율주행이 안 돼,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 좀 큰 이슈가 뭐냐면 미국 중부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거의 영하 50도까지 가고 동사로 89명이나 죽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다. 아니, 지금 한파랑 전기차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전기차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춥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원래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거의 뭐 반도 못 간다. 지금 소비자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 지금 일론 머스크가 25%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현재 일론 머스크 지분이 12% 정도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뭐 12개의 스타트업이 합쳐진 거다. 내가 AI 발전이랑 로보틱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내가 CEO로서 한 25% 정도 지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한테 안 주면 따로 AI 기업을 창업할 거야 라고 약간 떼쓰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한테 주식을 더 달라, 나에게 스톡옵션을 더 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 달라는 주식량이 너무 큽니다. 지금 25%까지 되려면 지금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조 원의 주식을 머스크가 더 받아가야 돼요. 엄청나죠? 이렇게 머스크가 스톡옵션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의 주주 가치는 점점 희석되는 거고요. 물론 당장의 리스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이 그렇게까지 많은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에 한 그 정도까지 주려면 주가가 지금보다 10배쯤 올라야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의사회에서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절대적이라면 그 정도의 스톡옵션을 더 보상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머스크의 찡찡거림, 칭얼거림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테슬라 실적을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 18일 저번 분기 EPS가 대략 0.73이었는데 그거보다 실제치는 0.66으로 낮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 분기도 0.72 정도로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0.72는커녕 0.6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 벌써 주가가 15% 이상 빠진 거죠. 더 심각한 건 내년 실적은 더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올해 EPS가 대략 3 정도 나는데 내년은 2일 것이다라는 진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신화된,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기관들의 이제 테슬라 매입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또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무려 10% 정도 물량을 늘렸고요. 뱅가드나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아주 거대 자산 운용사들도 그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건 아마 ETF 자금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치고, 맨 밑에 모건 스탠리 역시나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테슬라 중국 보험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듭니다. 근데 워낙 요새 실적이 좀 안 좋아져서,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어닝 미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상대로만 나와줘도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 또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전기차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져서 테슬라가 문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거 보시면 전기차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남기고 있어요. 테슬라는 9,500달러, GM은 2,100달러, 비아디는 1,500달러. 물론 이게 기준이 1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진이 꽤나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 게 팩트예요. 여러분, 지금 전기차 업계는 치킨 게임 중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이제 좀 떠오르는 게 비아디 정도고요. 결국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이면 생산, 기술이면 기술 모두 다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놀란 점은 이제 FSD 12 베타가 출시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 일반 사용자들 상대로 릴리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다 하나하나 봤는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뭐 예전처럼 핸들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영상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정말 부드러워졌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된다, 이제 베타라는 이름을 떼도 되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탑 리뷰어죠, 모카 채널에서 업로드한 영상 한번 봐보세요. 1000km를 거의 손을 안 대고 타더라고요. 당연히 아직 FSD 자율주행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 게 FSD로 얼마나 벌 수 있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FSD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8개 플러스 초음파 센서 12개, 그 다음 하드웨어 4.0이라는 메인 칩,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대략 1,300달러예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2022년 R&D 연구개발비의 50%를 FSD를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연간 인도량으로 나누면 대략 대당 1,300, 그래서 합쳐서 이제 FSD의 원가를 대략 2,600달러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FSD 판매 가격이 북미 기준 12,000달러니까 이 FSD 한 대를 팔 때마다 9,300달러, 매출 이익률로 치면은 77., 이건 진짜 미쳤죠. 거의 80%의 마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FSD를 막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30%, 35%까지 사던 게 지금은 한 6% 정도 구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이 구독 모델을 사용한다고요. 아무래도 12,000달러 한 방에 현금 박치기 하기에 너무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 재무제표 보시면 이제 구독 매출, 곧 이연 매출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테슬라 FSD와 AI의 가치를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한 밸류에이션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런 류의 리서치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가장 보수적인 편이에요. 이게 24년까지 이제 차량 판매 성장이 30%, 그 이후로는 20%도 안 되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목표한 50%보다 훨씬 안 된 케이스를 가정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2030년이 됐을 때 대략 1년에 650만 대를 판매하고 누적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만 대 정도 판매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의 5%가 FSD를 산다고 하면 대략 7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구독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 구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32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라이센싱비를 합쳐서 대략 매출계는 460억 달러. 그런데 마진율을 거의 90% 잡았어요. 90% 잡으면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430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인 FSD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또 따로 구독과 라이센싱비를 받고 판매할 계획을 이제 추산을 한 거예요. 그때 비전 AI 매출이 대략 450억 달러고 이제 마진율을 대략 70% 잡았을 때 매출 총이익이 대략 300억 달러. 자, 그럼 아까 FSD 430억 달러와 비전 AI 모델 300억 달러를 합치게 되면 대략 734억 달러. 이게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죠.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업비용 10%, 법인세율 10%를 제외하면 대략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가격이 594억 달러. 이걸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이거 설명하면 너무 딥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9%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 테슬라가 현금 창출할 걸 전부 다 이렇게 합쳐서 현재 가치로 땡겨보니까 대략 3,360억 달러. 그러니까 시총 대비 거의 절반의 가치가 이제 FSD와 AI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테슬라 가치의 절반은 뭐다? FSD와 AI다. 현재 기준일 때 절반이라는 거지. 2030년에 갔을 때는 이 가치가 거의 뭐 7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택시를 제외한 그런 가치 평가예요. 실제로 이거를 전부 다 반영해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로 낸 결과가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테슬라 주가가 2027년에 무려 2,500달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가 올라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조금 너무 같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리서치와 보고서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